(2023년 9월 4일부터 9월 8일)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거래 반짝 줄고 매물 늘자. 아파트 분양 전망도 글쎄. 부동산원 가격 동향. 2주째 매매가 상승폭 줄어. 주 4년 분양 전망 10% 뚝. 거래 감소와 매물 증가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매매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변하면서 분양시장 전망 역시 한 달 만에 부정적으로 들어섰다.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1%로 조사됐다. 전주 0.13%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주 5월 4주 조사에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2주 연속 축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배경으로는 거래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7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04건이다. 전월 4,136건 대비 8% 줄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매물 증가는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이 집을 팔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만약 근데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팔지를 않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매매와 달리 서울 전세는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바닥은, 아파트를 매입할 시기는 지금 보면 서울의 7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3,804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한 6,000건, 7,000건 정도 되는데 한 7,000건 이상이 한 장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된다. 그런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파트를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상승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이 굳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장기적으로 그때 이후로는 하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거래량이 최소한 7천 건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때가 아파트를 매입할 시기라고, 저도 그때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주식 등 7만전자 이끌어도 역풍선 효과. 갇힌 박스피 3.6% 반등에도 정시부진. 코스피 2600대 중반 전망 예전. 한 종목 오르면 다른 종목 빠져. 거래대금 예탁금 7월 말 정점. 신규 자금 유입 없이 감소세. 실적 발표 후 이익 전망 주춤. 9월 첫 거래일 삼성전자가 6.1% 오른 7만전자를 복귀했지만 코스피는 0.29% 오르는데 그쳤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3,689억 원 순매수했으나 LG에너지 솔루션,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다. 증권가에서 기대했던 대장주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음에도 지수가 움직이지 못한 것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 예고하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고대역 폭 메모리 HBM 공급 소식에 그동안 HBM 효과 수혜를 보고 있던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지난 1일 순매도한 것이 그 사례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반기 코스피 컨센서스가 더 주춤해졌다는 점도 상승 랠리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수출 역시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하반기 이익 추정치는 더 내려갔다. 일시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중국 부동산 디폴트 등 매크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업의 실적 개선 속도가 기대보다 약한 가운데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세의 상승장이 아닌 박스권에서 한 종목 업종이 오를 때 다른 종목은 내리는 시소게임의 순환매가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소외감이 심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증시에서 2차전지 테마주만 올랐다면 이제 다른 소수 섹터만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배당주 대 기술주, 개미 외인 엇갈린 베팅. 개인 꾸준한 배당 선호 커지자 올 미배당 ETF 1830억 순매수, 외국인은 애플, 아마존 등 편입, 미국 기술주 ETF 3520억 사들여. 올 들어 개인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지수 펀드, ETF 시장에서 엇갈린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은 국내 2차전지와 미국 배당주 ETF에 집중 투자한 반면 외국인은 미국 기술주 ETF를 비롯해 올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중국 전기차 관련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일까지 개인은 코스닥 150 지수를 반대로 추정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를 7,070억 순매수했다. 눈에 띄는 것은 개인과 외국인의 초점을 맞추는 섹터와 테마가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개인은 애플,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를 담아 ETF를 올 들어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미국 기술주 ETF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같은 2차전지 테마에서도 개인은 국내 2차전지 기업에 투자한 데 비해 외국인은 중국 2차전지와 전기차 기업에 베팅을 했다. 이와 동시에 개인이 ETF 시장에서 주식형보다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채권형 ETF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ETF 5종 가운데 채권형 ETF가 2종을 차지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장기채 위주로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 30년물 미국 국채 상위 2종 ETF에 3천억 원 이상 투자를 했다. 이 같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채권형 ETF 전체 순자산 규모는 올해 초 13조 원 수준에서 최근 24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음 27년 만에 형 넘은 아웃, 코스닥의 거래대금 더 많아. 8월까지 10.7조 근소하게 앞서 개인 투자자 비중 높은 코스닥, 테마주 열풍의 자금 빨아들여 시가총액 회전율 코스피의 5배, 지나친 주가 변동성의 우려도.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거래된 금액은 1996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를 제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 대형주 부진과 코스닥 테마주 열풍이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쏠림 현상을 일으킨 결과다.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의미지만 주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의 참여 비율이 높은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따라잡자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과거 닷컴 버블 붕괴로 코스닥 거래대금이 치솟았던 2000년에도 코스피 거래대금은 2조 6천억 원에서 달해 2조 4천억 원에 머문 코스닥을 앞섰다. 올해 각종 테마 열풍이 시장을 휩쓸며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 집중된 데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박스권에 머물면서 코스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에코프롬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거래대금 규모는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과 외국인보다 매수 매매가 활발한 개인 투자자 거래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을 했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다시 초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라고 써있지? 실제로 이 기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이거 넘어가고 의미 없습니다. 다음 금리 꿈틀 일본 38년 만에 이자 올린 보험사 대형업체 스미토모 생명 예정 이자율 0.15%포인트 인상 일본은행 금융완화 수정 영향 보험업계 인상 잇따를 듯 10년물 국채금리 뛰는 등 금리 인상 분위기 확산. 국채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뭐 오를 거라고 아니 내릴 거라고 장기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엔화가 많이 뭐 저평가가 되었는데 뭐 원화나 그 다음에 뭐 달러화에 대비해서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 그런 아이셜저 국채 미국 엔화로 환전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ETF를 매입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 자, 다시 신문으로 들어가. 제로금리 시대를 이어가는 일본에서 대형 보험사가 38년 만에 예정 이율을 올렸다. 지난 7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랐다는 거고. 장기금리 이걸 해줘야겠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 상한을 0.5% 목표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금리 수준을 종전 0.5%에서 1%로 올렸다. 이는 사실상 장기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은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0.665%까지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리 인상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스미토모 생명의 예정 이율 인상은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고로다 하루이코 전 총재가 시장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금리 상한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저축성 상품의 이유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0%를 넘어선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 감소로 가계의 보험 가입 여력이 떨어지면서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